3. 잠재의식을 현실로 끌어올려라. 상상의 멘토링 기법. 보통 사람은 단 한 분야에서도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기 힘들다. 그런데 괴테는 시, 비평, 언론, 미술, 무대 연출, 정치, 교육, 과학 등 8개 분야에서 천재적인 업적을 남겼다. 그는 생전에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했다. 만일 당신이 꿈꿀 수 있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 게테가 RMVD 공식의 실천자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의 기적 같은 능력들이 RMVD 공식을 실천함으로써 얻어졌음을 알 수 있다. 괴테의 전기를 보면 그의 특이한 VD 습관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다. 괴테는 매일 누구와의 대화를 나누었다. 그것도 몇 시간씩. 괴테의 대화 상대는 인류의 모든 현명함을 두루갖춘 지성적인 존재였다. 그 존재는 괴테에게 창조적인 영감을 제공하고 고민을 듣고 조언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괴테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인물이었다. 참고로 덧붙이면 괴테의 VD 대화가 어찌나 생생하고 현실적이었던지 사람들은 그의 VD 대화만 듣고도 괴테의 정신적 멘토의 면면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정신분선학계의 괴테라고 할 수 있는 칼 융과 심상치료계의 괴테라고 할 수 있는 칼 사이먼튼에게도 괴테와 비슷한 상상의 멘토가 있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수시로 정신의 영화관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창조한 상상의 멘토를 만나 조언을 받았다고 한다. 그 결과 정신분석학과 의학 분야에서 자신들만의 세계를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괴테, 칼 융, 칼 사이먼튼이라는 세 명의 천재가 구사한 VD 기법은 가장 수준 높은 경지의 VD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세 천재의 상상의 멘토는 다름 아닌 자신 안의 잠재의식이기 때문이다. 세 사람은 자신의 잠재의식에 이름을 붙여주고 멘토로 삼음으로써 RMVD 공식을 단순히 실천하는 수준을 넘어 공식과 일체가 되었다. 즉 교세라 인터내셔널 그룹의 창업자 가즈오 이나모리가 말한 거대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강렬한 열망이 당신의 잠재의식 밑바닥까지 스며들어야 한다. 의 수준을 넘어서 잠재의식을 아예 현실로 끌어오려 벌렀다. 세 사람의 VD 능력이 이 정도였으니 천재적인 업적은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위인들의 상상의 멘토, 무극성 분자 간의 인력에 관한 이론인 판데스 발스의 힘으로 유명한 1910년에 액체 및 기체의 물리학적 상태에 관한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요하네스 드데릭 판데스 발스와 따로 설명할 필요 없는 데무노 톨스토이 역시 이름 자체가 설명인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미 사망한 인물을 상상의 멘토로 삼아 부의대하는 습관을 가졌다. 판데르 발스의 상상의 멘토는 철학자 라이튼 요한이었다. 라이튼 요한은 공장에서 입체적인 노동을 하면서도 독학으로 철학을 공부해서 20대에 독자적인 철학 이론을 세우고 인정받은 사람이었다. 라이튼 요한 못지않은 가난뱅이 독학생이었던 판데르 벨스는 라이튼 요한의 이력을 접하자마자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라이튼 요한은 27세의 나이로 요절한 상태였다. 하지만 판데르발스는 상관없다고 상당했다. RMVD 공식을 사용해서 상상의 멘토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판데르발스는 상상의 무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라이튼 요한을 초대했다. 그는 매일 꾸준히 라이튼 요한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이라면 이 경우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당신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당신이라면 이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그러자 어느 날부터 라이튼 요한, 즉 그가 창조한 상상의 멘토가 대답을 하기 시작했다. 판데르발스는 상상의 멘토 덕분에 어려운 독학생 시절을 성공적으로 보내고 노벨상 수상자가 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톨스토이의 상상의 멘토는 철학자 루소였다. 톨스토이는 아예 루소의 초상을 새긴 목걸이를 메고 다니면서 공개적으로 루소와 대화를 나누었다. 아인슈타인의 상상의 멘토는 뉴턴, 패러데이, 멜스의 세 사람이었다. 톨스토이처럼 아인슈타인도 세 사람의 초상화를 방에 걸어놓고 수시로 대화를 나누었다. 아인슈타인은 세 사람의 상상의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감을 얻었던지 이사를 갈 때면 다른 어떤 귀한 짐보다 세 사람의 초상화를 먼저 챙겼다고 한다. 멘토와 함께하는 상상의 회의. 성공학 분야의 한 획을 그은 나폴레온 힐은 자신을 재창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이 극도로 존경에 맞이하는 9명의 인물을 초대해서 매일 밤 상상의 회의를 열었다. 그 중에는 링컨이나 나폴레온 같이 이미 사망한 사람도 있었고 헨리 포드나 앤드류 카네기처럼 당시에 생존해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 그의 대표적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에 따르면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1. 밤에 잠들기 직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정신의 영화관에 들어간다.
이 9명의 멘토를 상상의 테이블로 초청한다. 상상의 멘토들이 테이블에 빙 둘러앉는다. 나는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 된다. 3. 각 멘토에게 질문을 던진다. 한 명 한 명에게 진지하고 더 정확하게 던진다. 나폴레옹 힐은 저서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매일 밤 상상의 회의를 연 지 몇 달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상상 속의 인물들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났다. 나는 실제로 인간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9명 각자의 독특한 성격까지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상상의 회의는 나를 빛나는 모험의 길로 인도했다. 진실로 위대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나폴레옹 힐의 상상의 회의 기법이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상적인 무엇으로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이노디자인 설립자 김영세의 상상의 회의 기법을 소개하고 싶다. 김영세는 자신의 상상의 회의 기법을 가상의 대화방이라고 부르는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자신과 이를 듣는 소비자, 의뢰인, 기술자 등이 참가자로 등장한다. 그는 저서 12억짜리 냅킨 한 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가상의 대화방은 언제 어디서든 소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곳에서는 제품을 놓고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의뢰한 회사가 이 제품을 만들 기술이 있는지 그 회사의 기술자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만약 기술자가 이런 기술은 구현하기가 어렵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얘기하면 그 기능을 빼기로 결정한다. 새로 디자인된 형태는 사용할 때 이러저러한 점 때문에 불편한 것 같다고 소비자가 말하면 나는 또 그 형태를 바꾸어 제시하기도 한다. 어떤 중약이 시장 진입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요소를 지적하면 그 요소를 제거하기도 한다. 이런 기능은 꼭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당연히 기술자와 의논하여 그 기능을 덧붙인다. 기능을 하나 덧붙여서 원가 상승이 우려되면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능을 구현하도록 애쓴다. 서로 충돌하고 타협하면서 나는 머릿속에서 소비자는 물론 참석한 여러 전문인이 모두 수긍하고 만족할 때까지 하나의 디자인을 완성해가는 것이다. 가상의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와 소비자를 불러다 앉혀놓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이 회의는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도 있다.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이런 식의 상상을 즐기면서 제품의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머릿속으로 완성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고객과 마주 앉아 빛의 속도처럼 빠르게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것이다. 이런 회의가 내 마음에 들 정도로 흡족하게 진행된 회의는 급히 종이와 연필을 구해 스케치를 시작한다. 사람들이 이노터치라고 부르는 디자인의 특성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탄생되는 것이다. 그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디자인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IDA 금은동상을 휩쓸고 미국 비즈니스 위크지로부터 최고 디자인상을 받고 빌 게이츠로부터 칭송을 받은 아이리버 H10을 디자인하고 한국인 최초로 실리콘밸리에 디자인 회사를 세워서 세계적인 회사를 키워낸 자신의 저력은 바로 상상의 회의를 하는 습관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이다. 상상의 멘토링을 받아라. 당신도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보라. 상상의 멘토와 대화를 시작하든지 상상의 회의를 열어보라. 당신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라. 당신은 주로 누구와 대화를 나누었는가? 세상이 인정하는 위대한 멘토와 대화를 나누었는가? 아니면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는가? 당신이 나눈 대화의 내용은 어떠했는가? 당신 안에 잠재력을 끌어내고 당신의 능력을 꽃피우고 당신으로 하여금 세상에 이바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대화였는가? 아니면 시시껄렁한 연예인 이야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이 주를 이루는 그런 대화였는가? 냉정하게 비교해보라. 전자와 화자가 10년 또는 20년 뒤에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를. 상상의 멘토는 다음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1. 당신이 멘토로 삼고 싶은 인물을 정하라. 세상을 떠난 사람이든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다. 2. 멘토를 만나서 어떻게 인사할 것인지,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지, 어떤 조언을 구할 것인지 등을 종이에 기록하라. 3. 매일 시간을 내서 상상의 대화방에 멘토를 초대해 대화를 나누어라.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고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상상 속의 멘토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가 적극적으로 당신의 말을 귀담아 들을 것이다. 당신에게 최고의 조언을 선물할 것이다. 이 VD 기법은 먼 옛날에는 괴테 같은 천재들만 알았고 현대에도 주로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이 실천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 기법을 실천해서 눈부신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아니면 다만 눈으로만 읽고 지나쳐서 어제와 같은 삶을 반복할 것인가?